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아줌마를 정말 싫어했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란과 호아 이야기예요. 이 사건 말이에요. 정말로 아줌마 입에서 나온 소문이에요. 란은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아줌마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란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란이 수두에 걸렸을 때 아줌마는 집에 누워 있었어요. 바람을 피해야 했죠. 하지만 햇볕이 쨍쨍했어요. 아픈데 아기까지 있으니 그때 이웃들이 정말 잘 도와줬어요. 누군가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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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누군가는 죽을 사러 가고 또 누군가는 우유를 사러 가고 그런데 누군가는 안부를 묻고 채소와 생선을 주고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호와 아저씨가 있고 집도 몇 채 떨어져 있죠. 보통은 친절하니까 란 아줌마가 외로워 보이면 아저씨가 가서 도와주고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호와 아저씨만 그런 건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서로 왕래해요. 아저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왜인지 파임 엄마는요. 그걸 정확히 알고는 항상 소문을 내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멀리 퍼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생선 장사하는 아줌마들에게도 말해요. 호아가 란을 보러 간다는데 정말 이상해요. 나는 병문안 가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신이시여. 나는 병문안 가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 원숭이도 서로 오가는 걸 알잖아. 하물며 사람은 말이야. 세상에 여러분 그 말을 하다니. 내가 듣고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이 마을은 정말 작아.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져. 그리고 여러분도 알잖아. 남녀간의 불륜 같은 이야기 말이야. 그리고 사랑 이야기. 소문이 쉽게 퍼져. 내가 말하는 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도 이미 피곤해져 버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호아 아저씨 아내에게도 전해졌어. 그 이야기가 호아 아저씨 아내에게도 갔어. 내가 말하는 건 그녀가 질투가 나서 미친 거야. 그녀는 란씨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어. 모든 걸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지. 그때 란씨는 이미 아프고 있었어. 그녀는 힘이 없었어. 욕도 먹고 맞기도 하고 결국 병원에 가야 했어.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어. 마을 사람들이 이제야 끌어내서 여덟 엄마에게 물어봤어. 그녀가 뭘 봤는지. 너는 어디서 봤냐고. 왜 그런 말을 감히 하냐고. 그럼 그녀가 대답했지. 그녀가 대답을 했어. 듣고 싶어 죽겠는 대답이었어.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그냥 슬프다고 장난으로 한 말이야. 누가 그렇게 반응하라고 했어.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장난으로 한 말이 뭐야. 그녀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어.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했어. 심지어 말이야. 그녀는 란씨에게 사과도 안 했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정말 싫어하게 되었어. 하지만 결국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녀가 수다를 떤다고 해서가 아니야. 수다를 떨면 어디 없겠어. 그렇지.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녀의 입이 정말 독하거든. 그리고 그녀는 소문에 더해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어. 가벼운 이야기가 그녀의 입을 거치면 무거운 이야기가 돼버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져. 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어요. 모든 게 드러났을 때 할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일어난 일 말고도요. 마을 안에서 할머니는 정말 재밌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자주 앉아 계세요. 사람들을 비난하곤 하죠.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의견을 내놓으세요. 그 당시에는요. 전화가 조금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사고 소식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저런 소식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마무리되곤 해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 소식을 봤어요. 인터넷에서요. 사람들은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한마디 하셨어요. 정말 귀여운 말이었죠. 운전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 없어요.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죠. 도움이 되긴커녕.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타깝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입술을 쭉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 말했나요?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가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을에서요. 한 남자가 먼 곳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가끔 고향에 오곤 하죠. 그가 국도를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단지 국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아, 가벼운 사고라서 다행이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넘어졌는데 안 죽었다니 운이 좋네요. 아마도 엄청 빠르게 달렸겠죠. 갑자기 왜 넘어지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죠. 오늘은 안 죽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른 날에 죽겠지. 내가 마을에서 자주 듣는 말이야. 그 아줌마 입소문이 나면 다들 무서워해. 참 신기한 일이지. 그 아줌마는 그런 말이 뭐가 대단한지 모르더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진짜로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참아낼지 말지는 듣는 사람의 문제야. 근데 더 신기한 건 마을에서 그 아줌마를 위해서 누가 한 번도 숨을 쉬게 해준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 아줌마도 나이가 많았어. 근데 여러 번 이웃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어. 밖에 나가면 누가 말해.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거야? 왜 모든 걸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 내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 그 애가 집에 와서 말했어. 그 아줌마에게 직접 말했지. 내가 말했어. 제발 그 입 좀 줄여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다 싫어하게 만들잖아. 그 사람들의 성격이 그렇지. 말을 듣고 나면 화가 나. 그 아줌마는 바로 애한테 욕하더라. 너희를 키워놓고 집에서 나를 가르치냐. 내가 그렇게 말하면 누가 죽겠어. 애들이 무례하네. 하늘이 너희를 벌해도 모자라. 그 아줌마는 그렇게 말해. 그래서 집에서는 모두 조용해. 아무도 더 이상 그 아줌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마을에서는 정말 심해. 마을에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 아줌마의 성격에 익숙해져.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아줌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피하게 돼. 내가 말했잖아. 조금 가까이 앉으면 어떻게든 몇 마디 끼어들어서 애 이야기를 다 망쳐버려.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 마을에서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 마을에 한 아줌마가 있었어. 병이 심했어.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났지. 이 아줌마를 마이라고 부르게. 여러분, 그 마이 아줌마는 정말 착했어. 올바르게 살았고 누구와도 잘 다투지 않았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의 운이 나빴어. 오래전부터 아프고 있었지. 처음에는 병이 발견되었고 가족들도 정말 걱정했어. 누군가 어디서든지 말해주면 어디선가 누가 하는 말은 약이나 의사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 어디에 의사 잘하는 분이 있을까? 돈을 모아서 바로 가야지. 언니를 도시로 데려가서 진료받게도 하고 다시 시골로 가서 한약도 먹게 하고 다시 시골로 가서 한약도 먹게 하고 다시 시골로 가서 한약도 먹게 하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집에 있는 건 다 언니를 위해서 쓰고 다들 알잖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돈이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나가야 해. 근데 이 언니의 병은 말이야. 나아지지가 않아. 점점 언니가 더 약해져 가더라고. 그리고 언니는 계속 아프고 아프고 또 아프기만 해. 조금만 먹을 수 있어도. 아이고. 어떤 날은 아예 일어날 힘도 없었어. 그때가 바로 그때였어. 바로 이 언니가 가족에게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고 부탁했어. 언니가 그냥 그만하자고 했어. 더 이상 돈 쓰지 말라고. 남은 돈은 아이들 위해서 아껴두라고. 계속 이렇게 가다간 집을 팔아도 부족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집안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 진심으로 아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 가족이 아프는 모습을 보니 날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끝이 다가온 거라는 걸. 언니를 집으로 데려온 지 2개월도 안 됐을 때 언니가 세상을 떠났어. 그날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전체가 정말 슬펐어. 특히 언니의 집은 아이도 있었거든.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는 모습을 생각하니 모두가 슬펐어. 모두가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장례식이 시작되자 친척과 이웃들이 정말 많이 와서 도와줬어. 그날 여덟 할머니도 오셨어. 그건 그냥 평범한 일이야. 왜냐면 마을에서 누가 아픈 일이 있으면 항상 그녀가 나타나니까. 그녀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여기서 서 있고 그때는 저기서 서 있었어.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면 집에 장례식이 있었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기만 했어. 그때 그거 말이야. 마을에 몇몇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 손님들 챙기면서 말이지. 그리고 서로 작은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손님들 챙기면서 말이지. 대부분은 다들 타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 누군가는 언급했지. 타임이 건강할 때는 말이야. 일찍 장을 보러 다녔지. 그리고 누군가는 타임이 자식이 안타깝다고 했어.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 타임은 오래 아팠으니 이제는 해방된 거라고. 타임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조금만 조용히 있을 수 있었지. 그녀가 한마디 끼어들었어. 그런데 그 자리가 말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멈췄어.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일어나서 죽어서 집안이 덜 힘들어지라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말이야. 그냥 누워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않냐? 근데 인정해야 해. 그 친구는 광대뼈가 높아. 손님이 남편인 줄 알았어. 그 친구가 먼저 죽을 줄은 몰랐어. 진짜로 그런 책은 믿을 수 없어. 봐봐. 사람의 장례식에서 말이야. 제단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어. 그런데 그녀가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 참을 수 있어? 그때는 모두가 화가 나 있었어. 누군가는 참지 못했어. 솔직히 말했지. 타인의 장례식에서 말이야. 그런 말을 하면 타임이 듣는다고.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끼어들었어.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했지. 이런 기이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보통 사람들은 듣고는 예의가 있으니까 말이야. 자존심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해. 그런데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지. 어이,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 아픈 사람은 죽는 게 덜 고통스러워. 그렇게 말해도 뭐가 잘못된 거지? 그녀의 그런 태도 말이야. 사람들을 정말 화나게 만들었어. 만약 정말로 그녀가 실수했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보면 그녀는 알아야 해.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해. 그런데 그녀는 마치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 지금 마이 언니 남편 얘기야. 정말 화가 나서 더는 못 참겠더라. 그래서 그녀가 타임 얼굴에 손을 때렸어. 그리고 욕을 했지. 그녀는 내 아내 장례식에서 바로 나갔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식으로는 결국 사람들에게 입이 찢어질 거라고. 그냥 잘해보라는 거야. 입이 왜 이렇게 독해? 물론 화가 나긴 했지. 마이 언니 남편도 때렸어. 그냥 힘껏 때린 건 아니야. 그냥 가볍게 치기만 했지. 그래서 타임은 별일 없었어. 근데 잊어버렸네. 그녀가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욕을 했지. 그녀가 정말 화가 났어. 나는 그냥 도와주러 간 건데 왜 나한테 화내?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내가 일찍 죽은 게 맞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내가 말했잖아. 아무도 못 보겠다고. 너희 집 장례식은 말이지. 길에 매트를 깔아놓고 초대했더라. 나는 도와줄 생각도 안 했어. 그녀가 너희들한테 화가 나. 내가 그날을 말했잖아.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그랬어. 마이 언니 남편이. 그녀를 한 대 쳐서 기분을 풀어줬어야 했어. 그녀가 입을 다물게 하려고. 가볍게 때렸어도 그녀는 안 무서워했을 거야. 그 후 3에서 4일 지나서 갑자기 시장에서 타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마이 언니가 돌아왔다고.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왜냐면 모두 그녀의 성격을 잘 알거든. 전에 맞았던 일도 있었고 여전히 화가 나서 이웃들과도 안 놀았어. 다음 날 시장에 나가서 누가 목을 조였다고 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게다가 그녀의 이야기 방식이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짜 같았어. 그녀가 말하길 몇 밤 동안 잠을 자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리고 어떤 날은 누워있는데 정말로 누군가가 그녀의 목을 조이고 있는 느낌이었대.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녀는 마이 언니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어. 계속 문 밖에서 엿보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두 웃었어. 그냥 그만하라고 했지. 무슨 농담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많이 떠들었죠. 이제 돌아와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도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날의 웃음은 좀 달랐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할머니가 웃을 때는 정말 경쾌했어요. 웃음이 마치 다른 사람을 도전하는 듯했죠. 그런데 그날은 할머니가 웃으셨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마치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죠. 모두가 할머니가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아직은 이 일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향을 들고 마이 언니 집에 갔어요. 하지만 밖에서 서 있었죠.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아마 마이 언니 남편이 아직 화가 나서요. 할머니는 한참 망설였어요. 결국 밖에서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마이 언니 남편이 할머니를 보자 정말 화가 나서 바로 쫓아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정말 달라 보였어요. 마치 성격이 바뀐 것 같았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사과하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갔죠. 집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냐고 물었죠.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가 진짜 나를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맹세해요. 할머니는 처음 며칠 동안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꿈에서 이런저런 걸 봤다고요. 하지만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매일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죠. 어느 날 누워있는데 침대 옆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눈을 감자마자 누군가 창밖에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가장 무서운 건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얼굴을 가까이 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할머니의 입을 벌리는 것 같았어요. 잠들어 있을 때 몇 번 그런 기분이 들었어. 누가 나를 바로 얼굴에 가까이 대는 것 같은 손으로 입을 찢어버리는 것 같아. 그때 그 할머니가 마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듯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말이야. 할머니는 원했어.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못했어. 할머니가 겨우 일어났을 때 어떤 동네였는지 기억나? 그냥 휙 지나가더라고. 마치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말이야. 그게 말이지. 한 30분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을 사람들 모두 의심하기 시작했어. 모두가 다 의심했지. 왜냐면 할머니가 여전히 시장에서처럼 웃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 얼굴이 정말 창백했어. 그 창백한 얼굴은 연기가 아니야. 여러분, 진짜야.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도 작아졌어.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거든. 다른 사람들 험담할 때처럼 말이야. 할머니가 마이 언니의 재단 앞에 서서 두 손 모으고 정중하게 사과했어. 할머니가 말했어. 그때는 그냥 일이 헛나갔던 거라고. 마이 언니, 제발 용서해줘.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말아줘. 할머니가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어. 그 장면은 마을에서 아마 누구도 잊지 못할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할머니는 절대 누군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거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말이야.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끝까지 고집부렸지. 그런데 그날은 할머니가 자신이 독한 말을 했던 사람의 재단 앞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할머니가 향을 들고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 사람들은 할머니가 그냥 환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험담했으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두려워하게 된 거야. 밤에 조용히 누워있으면 조금만 소리가 나도 할머니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런 일도 결코 없었던 건 아니야.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독한 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어. 그날 이후로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어. 타임도 이제는 말이 줄어들었지. 예전에는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며 수다를 떨었거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아침 일찍부터 집 앞에 앉아 주변을 살피곤 했어. 정오가 지나도 이 집 저 집에 들러서 수다를 떨었지. 그리고 오후가 되면 마을 입구에 서 있었어.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지. 그런데 마이한테 사과 사건 이후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예전처럼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이 닫혀 있었어. 또 어떤 날은 집 앞에 앉아있는 걸 봤어. 쓰레기 좀 정리하고.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지. 근데 얼굴이 정말 안 좋더라. 누가 물어보면 대충 넘기기만 했어. 그런데 며칠 후 타임이 아프기 시작했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피곤하다고 했대. 다들 감기인 줄 알고 별로 신경 안 썼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이웃들이 궁금해져서 물어봤지. 그럼 가족들이 간단히 대답했어. 엄마가 아프고 힘들어서 밖에 나가기 싫어한다고. 그렇게만 들었지.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어. 타임 같은 사람은 평소에 조금 아프면 그래도 힘내서 밖에 나와 앉곤 했거든. 그렇게 쉽게 집에만 있진 않았어. 며칠 동안 집에만 있을 리가 없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마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런가 생각했지. 그래서 며칠만 집에 있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벌써 반달이 지났어. 아직도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여자들이 모여서 타임을 걱정하기로 했어. 그곳에 가보니 타임이 아프다고 하더라. 가서 보니 타임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지. 타임이 방에 누워있었고 정말 힘이 없어 보였어. 예전처럼 활기차고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은 없었지. 부르면 눈을 뜨고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어. 가장 심각한 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지.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말한 줄 알았어. 사람의 몸이 더운 탓이겠거니 했지. 그건 속이 뜨거워서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입안에 뭔가 생겼거든요. 작고 딱딱한 덩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겼어요. 작은 조각들이 점점 커지더니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프고 따가웠어요. 밥도 삼키기 힘들고 죽도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숟가락으로 죽을 가까이 가져가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셨어요. 고개를 계속 흔드셨죠. 할머니가 말씀도 잘 못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힘을 많이 줘야 겨우 나왔어요. 소리도 잘 안 나고 기침을 하면서 겨우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할머니의 자녀들이 말하길 그때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음식을 못 드셨고 그래서 우유만 드셨대요. 우유를 조금씩 주사기로 주면서 삼키게 하셨죠. 하지만 삼키는 것도 아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입과 목이 아프고 얼굴이 찡그려질 정도로 너무 따가웠어요. 집에서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에게 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고도 주셨고 입안에 쓰는 약도 주셨어요. 목도 검사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검사했지만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에게 가면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으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한방약을 추천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약을 추천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할머니는 더 약해지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았어요. 장에 가면 모두 할머니 소식만 물어봤죠. 할머니를 보러 온 사람들도 돌아가면 모두 한숨을 쉬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병이 심각할 거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서로 이야기했어요. 혹시 마이 씨와 관련된 일인가? 하지만 그런 얘기는 다들 조심스럽게 했어요. 크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집에서 스승을 초대해 보았어요. 타임 집에 있는 타임 할머니, 선생님을 모셔서 봐주세요.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마을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집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타임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살짝 감고 계셨어요. 숨은 아주 약하게 쉬고 계셨죠.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이제 곧 가실 거라 생각했어요. 스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자녀들도 주변에 모여 있었죠.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이걸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타임 할머니가 다시 회복하셨어요. 조금씩 앉을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은 손으로 버티면서 앞마당까지 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회복은 했지만 예전처럼 건강하진 않았어요. 할머니의 입은 여전히 아프셨고 혀는 여전히 부풀어 있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말이 잘 안 나오셨어요. 그런 식으로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그건 마을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건강해지지도 않았죠. 그냥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다시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얼굴은 멍한 모습이었죠. 그 후에 타임 할머니의 자녀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매일 악몽에 시달리셨대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자고 계셨는데 갑자기 소리를 내셨대요. 온 가족이 뛰어 들어갔더니 그날 이후로 한 나무가 넘어져서 할머니의 옷을 완전히 적셨대요. 그리고 한 번은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자신이 죽는 꿈을 꾸셨대요. 정확히 보셨대요. 집 한가운데 누워있는 자신을 주변에 향과 촛불이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진짜 장례식 같았죠. 꿈속에서 할머니는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 걸 알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할머니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도 못 냈죠. 아직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딘가로 가는 꿈을 꿨어요. 완전히 어두운 곳이었죠. 계속 걸어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누군가 할머니를 때리기도 했어요. 정말 세게 때렸죠. 한 번은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할머니는 사람을 꼭 안고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아프다고 계속 말했어요. 물어보니 꿈속에서 누군가 철을 가져갔대요. 그걸 뜨겁게 달궈서 몸에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아이들은 다 놀랐어요. 아무도 할머니를 때릴 용기가 없었죠.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꿈들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반복되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점점 잠자기를 두려워했어요. 밤이 되면 가만히 있지 못했죠. 어떤 날은 집에서 불을 켜놓기도 했어요. 밤새도록요. 딸이 할머니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놀라서겠어요. 낮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했죠. 그 충격 이후로 할머니는 불을 켜놓고 자곤 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죠. 하루 종일 누워있기도 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누가 물어보면 그냥 그런 거라고만 했어요. 몇 번은 아이들이 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정말 많이 말했는데 이제는 딸이 뭐 먹을지 물어도 거의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그거 알아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좀 줄이라고 했죠. 그때 할머니는 우리를 혼냈어요. 할머니는 듣고 나서 잠시 가만히 계셨죠. 그리고 나서 대답하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는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었죠. 예전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셨어요.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누구든지 말하면 즉시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머리가 생각할 새도 없이
입이 먼저 대답했죠. 이제는 조심하고 있어, 너희들아. 그날 스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타임이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가 돌아갈 때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스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업이 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말로 인한 업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마음이 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게 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업이 드러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잘 돌봐야 해요. 잘 챙겨야 해요. 현재 할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병이 계속 이렇게 가니까요. 줄어들지 않아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예전처럼 또렷하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로 인한 업이요. 가끔 할머니가 불쌍해요. 누구나 원하지는 않아요. 맞죠? 업은 감당해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경우는 아시죠? 할머니는 업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업을 숨기지 않아요. 피할 수 없어요. 할머니와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돼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말로 인한 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조금 더 짧아요. 자,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그를 민 씨라고 부를게요. 여러분, 민 씨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할머니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는 불교를 믿어요. 하지만 절에 가는 걸 싫어해요. 스님도 싫어해요. 그의 성격은 매우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경쟁심도 강해요. 마을에서 누군가가 절에 가서 스님을 초대하거나 안녕을 기원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는 바로 끼어들어 욕을 해요. 그때 누가 끼어들어서 바로 욕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더라. 여러분, 그 애들은 구술의 업이 뭔지 몰라. 그냥 초대하는데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구술의 업은 나처럼 해야 해. 그게 진짜 구술의 업이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 마을 사람들은 다 알더라. 그 사람은 완전히 다 알고 있었어. 절이나 사찰과 관련된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그를 피해. 그 앞에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걸 언급하기만 하면 그가 바로 끼어들어. 그가 하는 말은 항상 듣기 싫은 소리야. 어느 날 사람들이 주말에 절에 가서 향을 피운다고 하더라.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가는 거야. 여러분, 돈이나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가 듣자마자 바로 끼어들어. 절에 가서 돈 쓰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더 좋지. 그만해. 나도 구술의 업을 하는 사람이야.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걸 본 적 있어? 그걸 왜 가야 해? 봐, 그 입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의 집에서 일이 생겼어. 민의 어머니는 그때 나이가 많으셨고 그때 그녀는 병도 심했어. 약을 계속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 민의 집에는 여동생들이 몇 명 더 있었어. 어머니가 누워 계신 걸 보니 그분이 점점 약해지더라. 그래서 여동생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여동생들이 다시 이야기했어. 야, 교회에는 절에 가서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하자고. 시골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는 집이 많아. 그렇지, 여러분. 절에 간다고 병이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가족을 걱정하다 보면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럼 다 해보고 싶지. 그런데 민이 그걸 듣게 되면 그는 농부야. 그가 소리 지르며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어머니가 아프면 집에서 돌보면 되지. 왜 절에 가서 무릎 꿇어야 해. 절에 있는 머리 빡빡한 애들은 어머니가 아프면 집에서 돌보면 되지. 너는 나한테 와도 돼. 나도 그렇게 해. 내가 말씀드릴게. 여러분이 보내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할게. 의도적으로 비웃거나 그런 건 없으니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야. 봐, 계속해보자. 그가 무거운 말을 많이 할 때 스님이나 스승들을 모욕하더라. 그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보셨나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사실 정말로 말하자면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그 여동생들이 들었을 때 그가 말을 마치자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속상했죠. 한쪽에는 아픈 엄마가 누워있고 다른 쪽에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여동생들은 몰래 나갔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엄마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 그렇게 지켜보는 건 견딜 수 없죠. 그리고 얼마 후에 형의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슬픔으로 가득 차고 여동생들은 모든 일을 챙겼어요. 장례식 준비와 음식도 마련하고 친척들을 맞이했죠. 제대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스님도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런 일은 보통 있는 일이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스님이 초대되었을 때 형이 또 한 번 소란을 피웠어요. 그날 집에 사람들이 많았고 이웃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집안은 불빛이 가득했죠. 스님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형이 집에서 나와서 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매우 심각했죠. 그는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 스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때 여동생들이 뛰쳐나가서 막았어요. 울면서 애원했죠. 제발, 형. 엄마를 위해 의식을 치르게 해줘.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욕을 하며 내쫓았어요.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되었죠. 밖에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죠. 누군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고. 스님이 수행 중이라고 자랑하더니 왜 이렇게 성격이 험악하냐고. 그때 여동생들은 스님께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형에게 좀 진정해달라고 애원했죠. 그러니까 좀 줄여달라고 부탁했지. 그때는 다행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었어. 그래서 민 삼촌이 엄청 욕을 먹었지.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물러났어. 그날은 더 시끄러웠을 거야. 하지만 그는 의식에 참석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 후에 말이지. 여자들은 절에 가서 스님께 정중히 사과했어. 집안 사정이 이러니 스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랐지. 할머니를 위해 의식을 해달라고 말이야. 스님은 정말 착하셨어. 여러분, 욕설 같은 건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았어. 약속한 날에 제사를 지내러 갔고 또 다른 의식도 진행했지. 보통 사람은 쉽게 돌아오지 못해. 약속한 날에 제사를 지내러 갔고 장례가 끝난 후에 모두가 그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고인은 이미 묻혔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49일이 지나고 나서 여자들이 그 스님을 다시 초대했어. 그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 하지만 전통적으로 어머니를 위해 완벽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민 삼촌이 또 다시 화를 내버린 거야. 그가 욕을 했지. 이 스님들은 돈만 잘 버는 것 같아. 무슨 이유로 여기 불러왔는지 모르겠어. 너희 어머니를 집에 데려와라. 내가 때리면 너희가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스님 저 스님 다 그런 거야. 내가 가서 너희 절 태워버릴 거야. 어때? 여러분 상상해봐. 정말 미쳤지. 결국 여자들은 다시 스님을 초대할 수밖에 없었어. 가면서 계속 사과했지. 내가 진짜 심하게 말했어.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어. 그들은 고인을 위해 의식을 하러 온 것뿐인데 왜 그렇게 욕을 했는지 정말 미친 것 같아. 여러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업보가 돌아왔어. 그가 아프기 시작했지. 정말로 할머니처럼. 처음에는 목이 아프다고 했고 집안 사람들은 아마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는 먹는 것도 힘들어졌어. 무엇이든 삼키면 아팠고 며칠 후에는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 다음에 좀 덜 말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계속 끊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피를 토하기 시작했지. 그때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 병원에 데려갔고 약도 여러 가지 다 줬는데 병은 절대 나아지지 않았어. 몇 달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지. 내가 말하길 한 1년 정도 계속 그랬어. 1년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 형이 세상을 떠났지. 여동생들도 걱정 많이 했어. 제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거라고 했어.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내 형이니까. 죽을 때도 제대로 해주고 싶었지. 그런데 절에 가서도 안 됐어. 누군가는 멀리서 행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누군가는 일정이 겹친다고 했어. 다른 곳에서는 준비가 안 된다고 했지. 들으면 다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그 전에 민 씨가 욕을 했거든. 내 어머니 장례식에서 스승을 쫓아냈지. 그리고 절도